오늘 두 번째 읽을 책 벌거벗은 임금님입니다. 시작할게요. 보자. 옛날 어느 나라에 아주 사치스러운 임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특히 옷 갈아입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하루 종일 거울 앞에서 옷만 갈아입는 날도 있었답니다. 야, 이거 틀렸어. 더 멋진 옷을 가져와야겠어. 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신하들은 날마다 임금님의 기분을 맞추느라 쩔쩔맸습니다. 어느 날 재봉사 두 사람이 임금님을 찾아왔어요. 임금님, 저희는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옷감을 짤 수 있답니다. 물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옷을 만들 수도 있지요. 그래? 정말 이랬다. 아무렴요. 한번 기회만 줘보십시오. 임금님은 바로 명령을 내려버렸어요. 그래, 그럼 당장 옷감을 짜도록 하거라. 철커덕 철커덕 옷감 짜는 소리가 온 성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짤깍짤깍 가위 다듬는 소리도 났죠. 이렇게 여러 날이 지나갔습니다. 임금님은 옷감 짜는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대신을 불러 알아보게 하였죠. 옷감 짜는 방으로 가본 대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시오들, 여태 옷감을 하나도 짜지 않았소. 재봉사들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옷감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사실 거짓말쟁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옷감이라. 그러자 대신은 얼른 안경을 고쳐 쓰고 말했습니다. 내가 잠시 착각을 했구만. 무지개처럼 고운 옷감이 걸려있는데 말이야. 대신은 임금님께 달려가 아뢰었습니다. 임금님, 아주 멋진 옷감이 짜져지고 있습니다.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더군요. 그래? 나도 얼른 보고 싶구나. 임금님은 옷감이 완성될 날만 손꼽아 기다렸어요. 며칠 뒤 이번엔 충성스러운 공작을 시켜 옷감 짜는 방으로 가보게 했습니다. 공작도 옷감 짜는 방을 둘러보고는 임금님께 달려가 아뢰었죠. 임금님, 정말 멋진 옷감을 짜고 있습니다. 새털구름까지 수놓아져 있다니까요. 그래. 그래? 임금님은 궁금해서 몸살이 날 지경이었답니다. 드디어 옷감을 다 짰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임금님은 서둘러 옷감 짜는 방으로 불이 나게 나갔어요. 그런데 방 안에는 빈 배틀만 놓여 있을 뿐 실오라기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임금님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는데 신하들이 소리쳤어요. 임금님, 정말 멋진 옷감이지 않습니까? 마치 천사의 날개 같다니까요. 그때 재봉사들이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임금님, 마음에 드십니까? 사실 이 옷감은요, 거짓말쟁이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신비한 옷감이에요. 뭐? 거짓말쟁이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 임금님은 태연한 척 돈자루를 주며 말했습니다. 이 옷감으로 축제 때 입을 옷을 짓도록 해라. 다음 날부터 재봉사들은 임금님 옷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허리 40, 가슴 30. 치수를 잰 뒤 옷감을 잘라 바늘로 꿰맸죠. 신하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허허이, 야, 바느질 솜씨 한번 기가 막히는구만. 우와, 저거 봐. 우와, 벌써 옷도리를 다 만들었잖아. 하지만 임금님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옷이 모두 지어졌어요. 재봉사들은 벌거벗은 임금님 몸에 새 옷을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님, 부드럽고 가벼워서 입은 것 같지도 않지요? 망토는 더욱 마음에 드실 겁니다요. 새털구름 무늬가 날아갈 듯합니다. 임금님은 거울 속을 한참 뚫어지게 봤습니다. 수고했더다. 아주 마음에 드는 지고. 좋다. 축제날 아침이 됐습니다. 벌거벗은 채 성문을 나서는 임금님을 보고 신하들이 또 칭찬을 늘어놨습니다. 임금님처럼 멋진 분은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오, 마치 하늘의 임금님 같으십니다요. 허허. 그래? 임금님은 위풍당당하게 축제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축제의 마지막 차례가 왔어요. 임금님의 행차가 시작되는 나팔이 울리자 백성들이 길가로 몰려들었습니다. 속바지만 입은 채 지나가는 임금님을 보고 백성들은 저마다 속삭였어요. 우리 임금님 봐, 정말 멋지지. 거짓말쟁이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신비한 옷을 입으셨대잖아. 그래요? 저렇게 아름다운 옷은 정말 처음 봐. 우와. 그 순간 한 꼬마가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네. 그러자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슬슬 눈치를 보며 바른 말을 하기 시작했죠. 맞아, 저 임금님 봐, 벌거벗었어. 노란 가슴털도 저렇게 다 보여. 난 처음부터 벌거벗은 줄 알았는데. 임금님 얼굴이 장작불처럼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성으로 돌아온 임금님은 꼬마를 불러 큰 상을 내렸습니다. 꼬마의 부모님도 함께 불러 상을 내렸어요. 내가 너무 어려서겠어. 임금님은 그 뒤로 다시는 사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온 힘을 쏟아붓고 아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셨대요. 자, 벌거벗은 임금님 잘 읽었죠? 잘 들었죠? 자, 요거는 이제 여기서 마치고 마지막 세 번째 거 며느리 방귀 또 할게요. 안녕. 며느리 방귀예요. 시작합니다. 옛날 어떤 집에서 새로 며느리를 들였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점점 얼굴색이 나빠지고 야위어가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이상해서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무슨 걱정이라도 있느니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 말해보거라. 에이고. 본래 제가 방귀를 많이 끼는데 시집 식구들이 어려워 나오는 방귀를 억지로 참다 보니 병이 된 듯합니다. 시어머니는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에이고 차라리 이제부터는 마음 푹 놓고 방귀를 끼거라. 그러자 며느리는 집안 식구들을 모두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부탁대로 집안 식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럼 이제 방귀를 끼겠습니다. 아버님은 문고리를 붙잡고 계시고요. 어머님은 소뚜껑을 누르고 계십시오. 서방님은 기둥을 꼭 잡으시고요. 아가씨는 마루 밑에 돌을 밟고 계셔야 돼요. 영문도 모른 채 식구들은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드디어 며느리가 펑 하고 방귀를 뀌는 겁니다. 허허, 이거 순식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문고리를 붙들고 있던 시아버지는 문짝과 함께 날아가 버리고요. 소뚜껑을 누르고 있던 시어머니는 하늘로 솟아올랐다가 떨어졌습니다.
기둥을 붙잡고 있던 남편은 이리저리 휘청거렸고 마루 밑에 놓인 돌을 들썩거리며 시누이는 마당을 뒤둥뒤 나뒹굴렀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끝나자 며느리 얼굴은 활짝 피었는데 다른 식구들은 모두 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놀랍기도 했지만 며느리가 방귀를 몇 번 더 뀌었다가는 집도 사람도 모두 날아가 버릴 것만 같은 걱정이 되었거든요. 얘야, 너를 계속 이 집에 두었다가는 식구들 몸이 성하게 남아나질 않겠구나. 고민 끝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는 길에 시아버지와 남편이 따라갔지요. 한참을 걷다가 어느 산모퉁이에 이르렀는데 다리도 아프고 해서 잠시 나무 그늘에서 쉬었다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그늘이 진 나무가 감나무네요. 오호, 이거. 감나무에는 빨갛게 익은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모두 배가 고팠던 터라 눈이 번쩍 띄었지요. 남편이 감을 몇 개 따려고 나무에 올라가다가 너무 높아서 중간에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잘 익은 감을 눈앞에 두고도 먹지를 못하니 이거 애가 달노릇입니다, 그려. 서방님, 제가 해볼게요. 며느리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감나무에 대고 크게 방귀를 껴버린 겁니다. 방귀바람이 얼마나 센지 감이 모조리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요. 그걸 주워 담았더니 다 가져가도 못할 만큼 많더랍니다. 아이고, 그러고 보니 우리 며느리 방귀도 다 쓸 때가 있었구먼. 얘야, 어서 오거라. 시어머니가 껄껄거리면서 며느리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는 두고두고 웃음이 그치질 않았다는군요. 짧지만 재밌죠? 며느리 방귀. 잘 들었죠? 아, 이제 12월 달도 이제 다가오고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제가 삼촌이 아마 지난주에 말했죠. 이제 따뜻한 동화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동화책을 찾아서 우리 친구들 읽어주겠다고 부지런히 찾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캐럴이랄지 스크루지 영감 나오는 책이랄지 굉장히 따뜻한 책들 많이 찾고 있어요. 아마 듣고 싶거나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댓글로 한번 신청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삼촌이 잘 읽고 또 그런 책이 또 있으면 구해서 또 그것도 읽어줄게요. 삼촌은 크리스마스에 관한 따뜻한 동화책을 찾아서 다음 주에 또 돌아올게요. 안녕.